이번 시간에는 DNA와 관련된 용어들 그리고 DNA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기초적인 내용이라서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굳이 안 들어도 될 것 같고요. 생물학의 기초가 굉장히 없다고 생각되는 학생들이거나 좀 용어를 다시 공부를 해보고 싶은 학생, 특히 CPG 아일랜드 쪽을 잘 모르는 학생은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퀴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학생이라면 앞부분은 굳이 듣지 않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핵산이라고 부르는 뉴클레옥 애시드는 뉴클레오타이드의 폴리머입니다. 뉴클레오타이드는 뉴클레오사이드와 포스페이트가 결합된 형태를 얘기하는데요. 뉴클레옥 애시드를 이루는 뉴클레오타이드는 뉴클레오사이드 모노포스페이트 형태입니다. 이 뉴클레옥 애시드 중에서 라이보뉴클레옥 애시드와 디옥시라이보뉴클레옥 애시드가 있고 이것의 약자가 각각 RNA, DNA입니다. 뉴클레오타이드는 슈가와 베이스와 포스페이트가 붙어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슈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보즈와 디옥시라이보즈가 있습니다. 이게 라이보즈, 그중에서 D폼의 라이보즈 구조인데요. D폼, L폼의 구별은 굳이 여기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생화학 수업을 들으신 학생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구조를 그릴 때 알데하이드가 붙은 쪽을 1번 그리고 그 반대쪽을 5번으로 번호를 붙입니다. 그리고 흔히들 이 탄소와 수소를 생략해서 이렇게 그냥 막대기처럼 그려서 요 교차점이 있는 부분이 대개 C를 표시하고 특별히 표시 안 된 부분은 H라고 나타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O나 H라는 글자도 생략하고 탄소에서 O가 붙어있는 본드만 표시해서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렇게만 표시해도 사실 이게 D라이보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관례상 이 경우에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탄소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짝대기로 표시한 방식은 뒤에 DNA 구조를 나타낼 때 다시 한번 나오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이보즈는 1번 탄소와 4번 탄소의 O가 서로 만나 결합해서 이렇게 링 구조를 이루기도 합니다. 이런 링 구조가 더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 이런 링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 탄소가 됩니다. 2번 탄소에 OH 대신에 H가 붙으면 2번 탄소에서 옥시전이 빠졌다고 2-디옥시라이보스가 되고 이것이 바로 DNA를 구성하는 슈가가 됩니다. 베이스는 슈가의 1번 탄소에 붙게 되고 포스페이트, 인산기는 5번 탄소의 OH와 반응해서 물이 한 문제 빠져나가면서 붙게 됩니다. 베이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라이보즈에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우라실이 붙을 수 있고 디옥시라이보즈에는 우라실 대신에 타이민이 붙을 수 있습니다. 뉴클레오사이드는 슈가에 베이스가 붙어있는 구조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라이보즈에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우라실이 붙으면 이것을 각각 아데노신, 구아노신, 사이티딘, 우리딘이라고 부르고 디옥시라이보즈에 AGCT가 붙으면 디옥시아데노신, 디옥시구아노신, 디옥시사이티딘, 디옥시사이미딘이라고 부르는데 굳이 이 경우는 디옥시라는 말을 붙이지 않고 그냥 사이미딘이라고도 부릅니다. 뉴클레오타이드는 슈가 플러스 베이스, 즉 뉴클레오사이드에 포스페이트 그룹이 붙은 것을 얘기합니다. 라이보즈에 아데닌이 붙으면 아데노신이죠. 여기에 P가 하나 붙으면 아데노신 모노포스페이트, 즉 AMP라고 부르고요. P가 2개 붙으면 ADP, P가 3개 붙으면 ATP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GTP, CTP, UTP의 구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디옥시 라이보즈에 아데닌이 붙고 그리고 P가 3개 붙으면 디옥시 아데노신 모노 또는 다이 또는 트리포스페이트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DGTP, DCTP, TTP의 구조도 이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자, 이름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베이스의 이름은 다음과 같고요. 여기에 슈가가 붙으면 뉴클리오사이드가 되죠. 이름은 아데노신, 구아노신, 사이티딘, 유리딘, 다이미딘이 되고요. 거기에 포스페이트가 붙으면 포스페이트 붙은 숫자에 따라서 모노, 다이, 트리 포스페이트를 뉴클리오사이드 이름 뒤에 붙여서 씁니다. 특히 문제 나왔던 건데 사이토신은 구아노신하고 다르게 베이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경우는 뉴클리오사이드가 사이티딘이 됩니다. 뉴클레릭 애시드는 뉴클리오타이드의 폴리머라고 했습니다. DNA 즉 디옥시라이보 뉴클레릭 애시드는 디옥시라이보 뉴클리오타이드의 폴리머입니다. 여기 하나의 디옥시라이보 뉴클리오타이드가 있고요. 여기에 새로운 디옥시라이보 뉴클리오타이드가 와서 붙을 때는 트라이포스페이트 형태로 와서 붙습니다. 여기 3개의 포스페이트 그룹 중에서 2개가 떨어져 나가면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3번 탄소의 OH와 P가 연결되게 됩니다. 이 구조를 자세히 보시면 3번 탄소의 C 그리고 O, P, O 그리고 5번 탄소 C가 차례로 연결되어서 COPOC의 형태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포스포다이에스터 본드라고 합니다. 에스터 본드라는 게 XOX를 나타내는데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죠. 그래서 다이에스터고 가운데 P가 있다고 해서 포스포다이에스터 본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모든 헥산의 합성 또는 라이게이션은 포스포다이에스터 본드를 새로 만드는 것이고 헥산을 잘라내는 뉴클리에이즈는 바로 이 포스포다이에스터 본드를 끊는 것입니다. 이렇게 뉴클리오타이드가 쭉 이어졌을 때 제일 끝에 5번 탄소가 비어있는 쪽 끝을 5' 엔드 그리고 반대쪽 끝에 3번 탄소가 포스포다이에스터 본드를 형성하지 못하고 비어있는 쪽을 3' 엔드라고 합니다. 모든 헥산의 합성은 비어있는 3' 엔드에 새로운 뉴클리오타이드가 와서 붙는 식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헥산의 합성은 5'에서 3' 쪽으로, 즉 3' 쪽이 길어지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그림은 5' 엔드에서부터 3' 엔드 방향으로 다이미딘, 디옥시아데노신, 디옥시사이티딘, 디옥시구아노신이 순서대로 붙어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간단하게 표시해 보겠습니다. 오각형의 탄소 체인을 이렇게 일직선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걸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1번 탄소를 위에, 5번 탄소를 아래쪽에, 그리고 5' 엔드에 해당하는 뉴클리오타이드를 왼쪽에, 3' 엔드에 해당하는 뉴클리오타이드를 오른쪽으로 표시하고 각각의 5번 탄소와 3번 탄소 사이를 P로 연결했습니다. 훌륭하죠? 자, 이것도 왼쪽과 똑같은 그림입니다. 가운데 슈가를 생략하고 베이스와 포스페이트만 표시해도 대략 모양을 짐작할 수 있겠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특별하게 표시 안 하지 않아도 포스페이트가 붙어있는 쪽이 5', 안 붙어있는 쪽이 3'입니다. 더 간단하게 하면 P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도 왼쪽이 5', 오른쪽이 3' 엔드라고 보통 이해합니다. 더블 스탠드 DNA 구조입니다. 더블 스탠드는 두 개의 싱글 스트랜드가 서로 반대 방향 5에서 3, 3에서 5 엔티패러럴로 붙으면서 A는 T와 C는 G와 수소결합을 이루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베이스 페어와 다른 베이스 페어 사이의 간격은 3.4 옹스트롬, 10개의 베이스 페어가 지날 때마다 한 턴씩 돌아가는 한 바퀴씩 도는 더블 헬릭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발견해서 왓슨과 크릭이 노벨상을 받았죠. 이러한 형태의 DNA를 B폼이라고 부르고, 포스페이트와 슈가 그룹이 바깥쪽에, 그리고 베이스 페어를 이루는 부분이 안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포스페이트와 슈가가 이루는 이 나선형의 나사 구조가 가운데 약간씩 비어있는 부분을 메이저 그루브, 마이너 그루브라고 하고, 여기를 통해서 안쪽 베이스가 노출되므로 보통 DNA 바인딩 프로틴은 이런 메이저 그루브 또는 마이너 그루브를 통해서 접근해서 안쪽에 있는 염기들과 특정 구조, 특정 시퀀스 염기들과 인터랙션을 하게 됩니다. 더블 헬릭스 시퀀스를 표시한다면 대개 위쪽 가닥은 5에서 3, 아래쪽 가닥은 3에서 5 방향으로 쓰는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P를 생략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더블 스트랜드하기 확실하다면 굳이 아래쪽 가닥을 안 써도 위쪽 가닥만으로 충분히 정보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이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것은 여기서 어느 쪽 가닥을 위로 표시할 거냐는 거죠. 이런 더블 스트랜드 DNA를 이렇게 표시해도 똑같은 몰리큘을 나타내는 것이고, 따라서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렇게 쓴 더블 스트랜드 DNA와 이렇게 쓴 더블 스트랜드 DNA는 사실은 동일한 겁니다. 자, 이걸 나중에 휴먼 지놈 레퍼런스에서는 포지티브 스트랜드, 네거티브 스트랜드로 표시를 하는데 그 부분은 뒤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DNA 메틸레이션과 CpG 사이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토신의 번호는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5번 탄소에 메트리기가 붙을 수 있습니다.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5번 탄소에 메트리기가 붙어도 G와 C가 이루는 수소결합은 방해를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DNA에 C가 메틸레이션 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 주위에 있는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메틸레이션의 유무는 익스프레션 레귤레이션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DNA에는 모든 C가 메틸레이션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되게 특정한 C만 메틸레이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만약에 이 C가 메틸레이션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포가 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 더블 스탠드가 싱글 스탠드로 갈라지겠죠.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다시 상보적인 DNA를 합성한다면 이렇게 두 가닥의 DNA가 생길 겁니다. 이쪽 DNA를 물려받는 세포는 원래와 동일한 메틸레이션 패턴을 가지게 되겠지만 이 DNA를 물려받은 세포에서는 사실 이 C가 메틸레이션 되어 있었다는 증거가 어디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이 C를 메틸레이션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즉 C를 아무데나 메틸레이션 해놓는다는 것은 그 정보가 한 세대 만에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C와 G가 연달아 있는 곳에 양쪽에다 메틸레이션을 해놓는다면 이 정보는 보존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세포가 세포 분열을 하기 위해서 DNA를 싱글 스탠드로 만들고 각각 상보적인 시퀀스를 만들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겠습니다. 그럼 이 세포에서는 CG가 연달아 있는데 한쪽이 메틸레이션이 되어 있다는 것이 원래 여기가 메틸레이션 되었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 정보를 바탕으로 반대편 C를 다시 메틸레이션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C와 G가 연달아 붙이는 곳에 되어 있는 메틸레이션은 세대가 거듭돼도 그 정보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전으로 C와 G가 연달아 있는 경우에 양쪽에 메틸레이션 되어 있으면 이 메틸레이션은 다음 세대에서도 유지되고 C와 G가 연달아 있으면서 메틸레이션이 없는 부분은 다음 세대에서도 계속 메틸레이션이 없는 채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렇게 C와 G가 연달아 있는 곳에 메틸레이션 시킴으로써 세포는 세대를 거듭해도 메틸레이션 정보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C와 G가 연달아 있는 곳이 중요한데 문제는 여기서 저희가 CG라는 말을 했을 때 이 CG를 얘기하는 건지 이 CG 페어를 얘기하는 건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원래 DN을 표시하는 방식인 가운데 P를 붙여서 표시하는 방식을 따서 CPG라고 해야 이 가닥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냥 CG라고 하면 이 가닥이 얘기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메틸레이션이라는 것은 CPG 사이트에 있다 할 때 그 P가 들어가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런 CPG 사이트의 메틸레이션 유무는 유전자의 전사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개 이런 유전자의 트랜스크립션 스타트 사이트 주위에 CPG 사이트의 빈도가 매우 높게 발견됩니다. 특정 리전에 CPG 사이트가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 경우 우리 그것을 CPG 아일랜드라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보통의 그 DNA 시퀀스 속에 존재하는 CPG 사이트에 비해서 ATG를 포함하는 유전자 시작 부위에 굉장히 높은 빈도의 CPG 사이트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